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었죠. 그래서 오늘 윌리엄 구치의 책 가정의 의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윌리엄 구치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결혼의 풍경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이 책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는 지침서가 아니고요. 당시 청교도 사회의 질서나 가치관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치의 안내서를 따라서 하나의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먼저, 과연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짝을 찾아야 했을까? 또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했을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과한 결혼이 주는 특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구치가 제시한 결혼 자격의 핵심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바로 이거요. 배우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결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걸 넘어서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구치가 말하는 올바른 배우자의 기준은 대체 뭐였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신중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적합한 짝의 구체적인 기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치가 내세운 핵심 기준은 바로 동등함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슷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종교가 같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런 차이들이 그냥 개인적인 취향 문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이 구치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결혼에 있어서는 항상 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적절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예의와 질서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죠. 핵심은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적절한 상대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 결혼을 구속력 있는 합법적인 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식적인 3단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 즉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감정은 증인들 앞에서 실제적인 계약으로 구체화되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약속으로 완성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 있잖아요. 이게 현대의 약혼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서약이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아주 구속력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계약을 하는 순간이 결혼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공개적인 결혼식은 그 다음 절차일 뿐이고요. 두 사람을 영적으로나 법적으로 묶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유대는 바로 이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구치는 이 계약의 구속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법적인 계약은 깨트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매듭을 묶는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한번 맺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매듭이라니.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당시 이 계약이 얼마나 영원하고 신성한 약속이었는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단계인 공개의식은 이 결혼을 인간 사이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사가 주례를 하고 공동체 앞에서 공표를 하잖아요. 그건 이 결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선언하는 의미였던 거죠. 이로써 결혼은 신성하고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나 엄격한 절차를 다 통과하면 그럼 뭐가 주어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형성된 결혼이 개인과 사회에 부여했던 특권과 존엄성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녀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합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과 안주인이 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이 모든 사회적 역할의 출발점이었던 셈이에요. 구찌는 이 모든 것을 성경 구절 하나로 딱 요약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요, 그냥 개인적인 행복 이런 걸 넘어서 사회적인 안정과 신의 축복을 전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른 결혼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얻는 길이었던 거죠. 결국 윌리엄 구찌에게 결혼이란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정돈된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였고, 또 신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신성한 절차였던 겁니다.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사회적인 공인과 신의 축복으로 완성되어야 했던 것. 그게 바로 17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구찌가 사회의 근간이라고 여겼던 결혼.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제도의 토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